네, 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BJ 이빨 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커뮤니티 컨텐츠로 이제 이야기를 할 내용은요. 회원분들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바닥을 확인할 때, 어떻게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오늘부터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닥을 확인할 때, 거래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에 이 전시간 어제인가 그제 캔들과 이평선으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렸었어요. 오늘은 그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리 시스템이라 그래서요. 제가 확인하는 원칙으로 세운 것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에서 세 가지를 이제 혼합을 해서 보통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량. 왜 세 가지냐면 이 거래량으로만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다른 보조지표라든가 그런 걸 체크를 해서 판단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닥을 확인할 때 거래량을 확인하면서 어떻게 이 시점이 지금 바닥 시점인지 알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회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요즘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이더라. 그러니까 제가 종목 추천을 할 때 종목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또 궁금해 하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조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단기적인 바닥, 중기적인 바닥, 장기적인 바닥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의 바닥만 체크를 합니다. 단기 바닥, 중기 바닥은 이제 무시를 하고요. 장기적인 바닥을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단기적인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는 관점은 일봉으로 거의 판단을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봤는데 너무 장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운용을 하는 데는 일봉으로 판단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효율적이더라. 예, 스윙 매매라는 게 있고 보통 이제 장기 보유 매매라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종목을 보유하는 기간을 3년 이상을 보고 갑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펀더멘탈이 변화가 되어 있다든가 수익 정도에 따라서 청산을 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시작하고 잡아갑니다. RANSOT ETH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보유 관점에서 이 지금 이제 거래량으로 보는 바닥 측정법은 이제 심리적 측면을 고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고요. 이 시스템에서 이제 주로 보는 것이 거래량입니다. 간단히 일단 생각을 해서 기업 가치를 보고 성장성을 판단한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지게 되면 거래량이 감소하게 돼요.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소리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치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는데 그 종목이 뉴스라든가 실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자리 잡게 되면 그 시점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판단을 해서 이제 처음에 종목을 편입하는 그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 거래량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다음 매수, 매도. 자, 거래가 활발하다는 소리는
그 종목에 관심이 많이 가 있다는 소리예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래량이 말라 있다. 거래량이 굉장히 작다는 소리는 그 종목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관심을 두지 않을 때쯤이 거의 바닥에 근접한 사람들이 관심이 떠나갔을 때쯤이 거의 바닥이더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크를 해봤냐? 자, 과거 데이터, 뭐 차트라든가 캔들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과거의 다른 종목들을 대입을 끊임없이 해봤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확인을 할 때 한 1000종목? 1000종목 정도 살펴봤던 것 같아요. 거의 종목마다 다 거래량에 대입을 해봐서 확률 체크를 했습니다. 확률 체크를 해봤더니 굉장히 성공 확률이 높더라.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매매로 이 원칙을 만들어서 매매에 적용시키면 효율이 좋겠더라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원칙을 수립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됐고요. 자, 사람들이 일단 하락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투매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주가는 당연히 빠지겠죠. 큰 악재를 맞았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이제 많이 상승을 해서 윗자리를 잡았는데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윗자리에서 물렸던 사람들이 손실 확정을 짓고 털고 나가는 구간이 투매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투매를 하게 되면 더 이상은 과거에 그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까지 다 떠나가게 되면 그 공백이 생기게 돼요. 그 공백이 거래량이 굉장한 감소로 이어지고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밑에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시점이 이제 포착이 되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차트를 열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하락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투매에 들어서게 되고 투매가 마무리된 시점에 거래량이 없이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바닥을 체크하는 지표로 삼을 수 있겠다. 자, 심리 시스템. 이 원칙을 해서 한 개 한 개 무언가 원칙들을 다 결합을 시켜서 만들어낸 시스템을 저는 그냥 심리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바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고요. 제가 바닥을 확인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거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 진짜 투자를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보통 거래량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생각을 하고 바닥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 방법에 대한 제 노하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의 교육은 일단 되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 회원분들이 불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추천 종목만 매도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왜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고 왜 매도를 하고 그리고 왜 시점을 지금으로 잡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이 추천이 나가고 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이게 바닥 시점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하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자료로 제가 이 영상을 이제 제작하게 됐고요. 사실 뭐 그리 쉬쉬할 것도 아니고 많은 부분이 이미 오픈되어 있는 원칙들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내 걸 더한 거죠. 그래서 공개를 꺼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영상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해를 하려면 일단 먼저 거래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이유.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거래량이란 사람들이 관심도로 바꿔서 설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심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봤어요. 거래량이 줄어도 횡보 구간에는 사람들이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만약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최적의 선취매 자리가 된다. 자, 선취매 자리가 되는데 문제가 뭘까요? 긴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 구간이 나올 때 급등을 노려서 진입을 하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자, 이렇게 긴 기다림을 기다리는 게 유리하냐, 상승 구간을 판단을 해서 급등을 노려서 진입을 하는 게 유리하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려가는 게 바람직한 투자고요.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거의 잃을 수 없는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 구간이 나올 때 급등을 노려서 진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지금 자리가 앞으로 상승을 크게 할 수 있는 자리라 그래도 여기에서 5개월에서 10개월 가량 하락을 지속하면 버티질 못해요. 자, 개미들은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그 자리에서 횡보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버틸 수가 있는데, 주가가 크게 빠지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을 버티질 못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바닥은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일봉 바닥. 자, 일봉으로 바닥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봉으로 바닥을 체크를 하게 되면 그게 바닥이라고 확인을 하는데 확률이 주봉 바닥보다 낮고, 자, 월봉 경우보다 더 낮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봉으로 바닥을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자, 트레이딩으로 매매를 할 것이냐, 지속 보유를 할 것이냐를 판단을 해서 보유 관점, 자, 트레이딩 관점, 자, 두 가지 관점으로 종목을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는 두 개의 계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장중 변동성이 작아서 다른 종목들보다 트레이딩을 하기도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한꺼번에 뭐 8%, 5%, 10% 이렇게씩 빠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을 하기도 편리하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심하다 보면 장중에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종가 매매를 하기가 종가 매매를 하는 건 가능한데, 하면서 마인드를 잡기가 초보들에겐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자기가 직접으로 체험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철학이라는 게 아직 잡혀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학을 잡아가는 동안에는 일단 심리적인 측면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 보유가 더 좋을 수가 있지만, 왜냐면 종목을 사서 그냥 1, 2년에 한 번씩 열어보면 된다. 이게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런 종목들만 편입을 해서 1,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만 열어보면 돼요. 뭐 달달이 한 번씩. 그런데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일반 내 돈을 투자를 해서 매매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서 트레이딩 계좌를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작게 되면 일단 정확하게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보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취한다. 자, 유진기업 차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유진기업은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라고 컨텐츠에서 추천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에요.
월봉 같은 경우는요, 캔들 리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평선만 지표로 참고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영상 제작 중이니까요. 끝나고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이렇게 추천 종목을 드린 종목에 그 종목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일단 종목 분석이 선행이 된 다음에 종목이 이게 투자를 해도 될 종목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선행된 다음에 이 바닥을 찾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종목이 아니게 되면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에 미달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닥인 게 필요가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해서 지금 조선주나 업황이 이제 개선돼 기미가 안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바닥에 있어요. 바닥 구간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짜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수익 구조를 다시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먼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다음에 종목 분석이 선행이 된 다음에 이제 이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쓰면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순서다. 그러니까 종목 분석이 항상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바닥도 잡아가고 트레이딩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거래량과 이평선 캔들을 조합을 해서 바닥을 이제 찾아가는 원칙들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는 건 분석 말고는 없어요. 자, 확률이라는 게 뭐예요? 자, 확률이라는 거는 성공할 수 있는 뭐라 그래야 되지? 확률을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뭐 사전을 찾아봐야 되나? 아무튼 확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손실보다 수익을 더 극대화 쌓아갈 수 있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원칙을 저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하는 거는 이제 분석 말고는 없다. 자, 하나의 원칙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과거 데이터를 HTS로 확인을 하려 그러면 차트 이평선,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유사한 종목들을 여러 가지를 놓고 그 종목들에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을 흘려보고 세월을 흘려보면 이 종목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률적으로, 자,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확률적으로 얼마나 유리한가를 판단을 해보고 이제 자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각 기업마다 일단 성장성, 안전성, 수익성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요. 사람이 다 모습이 다른 것처럼 기업들도 운영 스타일이, 타일이나 사업 목적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어떤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에 판단을 해야지, 그 사업에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를 해야 된다. 자, 성장성을 보는 지표는 항상 나는 창의력을 먼저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부분들을 이제 평균에서 살펴보면 이해가 빠른데 분석하는 과정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다 대입을 해보고 시간이 이만큼 지났을 때 어떻게 됐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고, 자, 2달이 지나면은 확률이 어떻게 되고, 자, 3달이 지나면 확률이 어떻게 되고,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고, 1년이 지났을 때, 2년이 지났을 때, 3년이 지났을 때, 4년이 지났을 때, 이런 데이터들을 다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들이 먼저 분석을 해놓은 자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벤치마킹을 하면서, 자, 효율성만 체크를 해보면 됩니다. 자, 그 효율성을 체크해보는 건 간단해요. 차트에는 5년 전, 10년 전의 자료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차트 공부다. 지금 뭐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연계가 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원칙과 시스템을 검증만 할 수 있다면 세월을 벌 수가 있다. 남들이 뭐 10년, 5년 동안 공들인 그 세월을 우리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벌 수가 있다. 자, 이게 뭐다? 정보다. 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나의 지식을 쌓아갈 수 있고 나에게 보탬이 되는 그 철학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오래도록 검증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내 것을 어떻게 변형시켜서 스스로에게 맞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갈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보다 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우리 커뮤니티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렇게 줬으면 나도 받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유진기업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유진기업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진기업을 이제 기업 분석부터 하면, 자, 일단 PBR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0.59배. 그리고 건축 소재. 자, 건설 시장 2018년이면 제 영상에도 뭐 이제 부동산은 거품이 빠지고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건축 소재 이 종목을 좋게 이야기를 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유진기업은 동양시멘트를 이제 거의 인수를 했다고 봐도 됩니다. 동양시멘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전국에 판매망을 갖췄어요. 시멘트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유진기업이 하는 사업이 이제 건축자재라 그래서 리모델링 그 분야의 자재를 이제 납품하는, 자재를 유통을 하는 그 부분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좀 늘려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시장성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신규 건축 같은 경우나 분양 같은 경우는 좀 저는 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모델링 같은 부분은 앞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서울에 봐도 이제 낙후된 건물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지켜보는 종목이고, 자, 이제 부채를 정도를 보면 부채 비율은 조금 높아요. 자, 134%. 자, 부채 비율이 조금 높은데 살펴볼 때, 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전에. 자, PBR이 0.59배. 거의 뭐 절반가량의 저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살짝 높아도 인정을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PBR이 3배, 4배 되어 있는데 부채 비율이 100을 넘어가고 굉장히 부채 비율이 높다 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BPS는 이제 뭐 현재 가치고 벌어들이는 돈은 지금은 별로 없는데 보면 2016년도에 뭔가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ROE 같은 부분을 보면요.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자, 그러면은 기업 분석은 이 정도 했다가 보고 나머지는 뭐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서 정보 같은 거 분석해보면 될 거고요. 자, 유진기업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바닥 1,600원에서 19,000원까지 거의 한 1200% 상승한 다음에 자, 하락을 쭉 했어요. 근데 보면 이 상승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이 위에서 이렇게 굉장히 바닥 구간을 보이는 걸 보이시죠? 자, 이 구간이 2년 반입니다. 2년 반 동안 횡보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자리도 이 자리라고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는 거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튈지 이 자리에서 튈지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거래량이 바닥이 확인이 되었을 때 이때부터 트레이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사서 묻어두든지 이런 관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큰 시세를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거래량이 지금 늘어난 것 같지만 지금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거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쯤입니다. 거래량이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바닥을 다지고 3년간의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했어요. 바닥을 다졌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감소돼 있죠. 바닥부터 상승 구간은
거의 한 300% 조금 넘어서네요. 근데 이전에는 이때 거래량이 크게 생성이 돼 있었다 그러면 이걸 바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같이 이렇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닥인지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 거래량이 터진 다음을 보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터진 다음에 내려와서 이 구간에서 지금 바닥을 거래량이 확 줄면서 형성이 되어 있죠. 이때부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자, 보유 관점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자, 매수 시점이 지금 이 자리예요. 이 자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게 요번 달이니까 이 자리인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를 했다 확 거래량이 줄면서 여기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자, 이 바닥을 1년을 다져갈지, 자, 지금 바로 치고 올릴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왜 모르냐 하면은 이 종목이 성장성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판단이 아직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건축 경기가 확 죽어버린다 그러면 리모델 시장이 성장을 한다 그래도 뭐 8,000원이나 여기 10,000원 근처에서 이제 다시 죽어서 몇 년 동안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 3D 프린팅 같은 그런 부분에 이제 결합을 하면서 원자재비,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판관비 같은 게 굉장히 낮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상승폭은 당연히 크겠죠. 19,000원 이 자리를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목표 수익률을 이제 변화시켜 가는데 이제 적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렇게 바닥이 다져지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종목 분석을 하는 겁니다. 종목 분석을 하기 위해선 바닥을 알아야 돼. 바닥이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 자, 그저께 저희가 이제 뭐 생방 중에 그 한국석유라는 종목을 여쭤봤어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제가 말했던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보고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석유도 여기서 보면 거래량이 터졌고요. 터져서 상승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면서 거래량이 되게 없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쵸? 이때부터 트레이딩을 시작을 했다 그러면 지금 보유 관점이 맞아요. 근데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3만원 구간에서 지금 10만원 구간이면 거의 한 3배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진입을 하게 되면 자, 11만원에서 25만원까지 상승 여력이 열려있다 그래도 100% 수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바닥에서 25만원까지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800%, 900%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이 자리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보다 기회비용에서 우리는 앞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찾자. 왜냐하면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재무지표를 보시면 자, 한국석유가 아니구나. 한국석유도 PBR이 되게 싸구나. 지금 싼 구간에 있는데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자리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시 내려온다고 판단을 했을 때 거의 6만원 선에서 5만원 선까지는 열려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평선 이격이 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도 있지만 내려갈 확률도 있다. 내려가게 되면 이 기간이 5개월이나 1년 정도가 걸릴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 그러면 매수 시점을 줬을 때 그때 진입을 하는 게 맞고요. 올라간다 그러면 그건 이때 사서 보유하는 사람들, 보유자의 몫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진기업 같은 경우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이때부터 매매를 하기는 애매해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평선과 캔들의 이격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요. 이격이 벌어지면 제가 매우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이때 보유했던 사람들, 보유자의 관점이다.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해놓고 나머지 부분으로 끝까지 보유를 하는 거죠. 지금도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위까지 올라갔을 때 이때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다 챙겨가기 위해서 이때 매수했으면 이때 본전 챙겨놓고, 자 보세요. 2,800원 2,800원대예요 5,600원이면 이 정도 선이죠. 이 정도 선에 이미 더블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 차익 실현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300%, 자 9,000원 뭐 이때 나오면 거의 300% 상승을 했잖아요. 자 300%면 또 절반을 털어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800원에 보유를 했다 그러면, 자 5,600원에 100만원을 출금을 했고요. 차익 실현을 했고, 자 9,000원에 또 100만원을 차익 실현을 하면 9,000원이 가격일 때는 그대로 100만원만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만큼 내려왔을 때는 이제 이게 한 30만원의 가치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200만원을 찾았어요. 그럼 100만원이 30만원이 됐어도 70만원, 70%의 손실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결과론적으로 70%의 손실이 있었지만 200%의 수익을 챙겨 놓은 상태죠. 그렇게 되면 이게 수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수익이죠. 200만원을 챙겨놓고 70만원을 손실을 입었으니까, 자 130만원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는데 굉장히 안전성을 두면서 보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아까 유진기업을 통해서 살펴봤었던 그 자리처럼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한 사람, 매수를 한 사람이 차익을 실현해놓고 나머지 물량을 보유를 하고 가는 구간이지, 이 시점에 새로 신규 진입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의 여지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고요. 거래량 부분으로 바닥을 체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봐야 돼요. 자, 다른 종목들 몇 개 더 살펴볼게요. 자,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 이때 상승을 하고 바닥이 줬어. 이때는 이제 바닥 구간이 확인이 됐겠죠. 근데 뭐 차트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보면, 자 상승을 했다가 내려오면서 지금 바닥을 보이죠. 이럴 때는 이제 바닥이 확인됐다고 볼 수 있어요, 월봉에서. 그런데 차트를 크게 키워서 보면 이렇게 큰 상승이 있은 다음에 내려왔는데 지금 바닥 구간이 잘 체크가 안 되죠.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말고 다른 지표를 사용을 한다. SK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게 과거부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라 차트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월봉 같은 경우는 좀 당겨서 보겠습니다. 당겨서 보게 되면 참 이게 애매하죠. 자, 바닥을 확실히 뭐 거래량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이제 다른 지표를 추가를 해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맞는 종목들이 있어요. S&T 홀딩스. S&T 홀딩스 같은 경우 볼게요. 자, S&T 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상승을 했다 하락을 하고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있는 이 구간이 보이시죠? 이런 구간이 이제 진입 시점이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때부터도 거래량은 계속 죽었는데 한동안 상승을 했어요. 시장의 이슈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가치에 따라서 올라갔다 등락폭을 거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직도 거래량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서 내가 바닥을 확인한 지표는 뭐다? 우리가 지금 종목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다른 지표가 있다. 그런데 확실하게 보여주는 종목들은 팅크웨어는 저번에 언급을 했으니까 팅크웨어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종목들을 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바닥을 나타내는 자리가 나오죠. 이런 자리. 자, 바닥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리. 이런 자리. 이렇게 거래량으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종목마다 다 성격이 있고 이게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시들어져 있는 구간, 이런 구간들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매수를 했어도 다 맞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있는 이런 자리부터 트레이딩을 하고 보유를 해가는 게 바닥을 잡는 시점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얘기를 해봤는데, 열심히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으로 월봉에서 바닥을 잡는 법은 장기 횡보 중인 종목에서 나온다. 자, 바닥에서 장기적으로 횡보 중인 종목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있는 종목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안전한데, 기간이 그냥 보유를 하고 가기만 하게 되면 굉장히 장기간 동안 아무런 소득 없이 이렇게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적절하게 섞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주식 투자라는 건 정답이 없어요, 사실. 자,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차트만 맹신을 할 수는 없다는 게 뭐냐면, 그 상승 정도, 바닥에서 상승 정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데, 거래량으로는 하나의 지표만 될 뿐이지, 그 전에 종목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인지, 수익을 계속 내고 있는 종목인지, 안전성이 있는 종목인지는 먼저 분석이 되어 있고, 종목 분석이 먼저다. 그 다음이 바닥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할 때다. 자, 종목 분석을 먼저 하고 항상 바닥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BJ 이빨 톡톡이었고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만